시간입니다. 중개사법은 보통 이제 1시 좀 넘으면 끝나요. 그럼 이제 보통 교육 시간이 민법하고 개론하고 공법이 한 4시간 정도 할 거예요, 아마. 한 2시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그 세법하고 중개사법이 1시 정도면 끝나고, 공시법 선생님이야 뭐 몇 시 끝낼지 모르겠는데, 공시법도 한 1시 반이면 보통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 끝나는 거를 잡을 때, 그걸 이제 계획해가지고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법, 개론, 공법은 기본적으로 두시고, 물론 이제 그 민법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진도 나갈 때 3시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도 나갈 때는 오버돼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1시에서 1시 반, 그 사이.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1시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아마 끝날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끝날 때 되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때 이제 1시에 끝나기도 하고 1시 10분에 끝나기도 하는데, 1시에 어떤 계획을 잡지 마시고 1시 반부터 계획을 잡으세요. 수업 끝나고, 내가 뭐 수업 끝나고 나서 뭘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계획을 일단 잡으시고요. 자, 일단 보죠.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뒤에 프린트물에 그러니까 그 중개제도 연역 부분이 있고 재정 목적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용어의 정의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용어의 정의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중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아까 간단하게 언급을 했을 거예요. 중개는 뭐였죠? 뭐 하는 걸 중개라고 그랬죠? 소개, 알선이라는 게 있죠? 예, 예. 왜? 이거 안 했어요? 이 촬영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촬영할 때 보면 뭐 에러 나면 다시 해달라 그러고, 뭘 할까? 그냥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얘기를 했듯이, 공부하는 부분에서, 목표를 가져라라고 했던 부분을 보죠. 저는 15회 때 합격했었어요. 근데 이제 15회 때 합격을 했는데, 저는 제가 이제 강의를 99년도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자격증 없이 강의를 한 거예요. 하다가 15회 때 시험을 갖다 탁 보러 갔는데, 그 전날 우리 강사분들하고요, 선생님분들하고 술을 엄청나게 마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필름이 끊겨가지고 왔으니까 한 2시까지 넘어서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까 말까, 포기할까 말까 하다가 시험장에 딱 갔는데, 술김에 사실 봤거든요, 1차를. 근데 느낌에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술이 비몽사몽 간에 아마 술을 안 쳤으면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술김에 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1차를 딱 끝나자마자 화장실에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 수강생들이 이제 1차를 딱 보면 느낌 알잖아요. 이거 완전히 떨어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엎드려서 우는 사람도 있고, 화장실에 가서 우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왜 시험이 어렵다는 느낌을 몰랐던 거예요. 느낌을. 그래서, 일단 이제 잠깐 쉬고서 이제 2차 들어가죠. 2차 들어갔는데, 이제 제 과목이잖아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시험을 봤으니까. 제 과목인데, 딱 보니까 왜 이렇게 내 과목인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내 과목인데. 그러니까 그때 정신 챙긴 거예요. 그때 딱 정신 챙기니까 제가 제 과목 쳐가지고 몇 개 틀리냐면 4개 틀렸어요. 그러니까 15회 때 보면 전혀 생뚱맞은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학계론 문제도 나왔어요. 제가 또 이 수에 약하거든요. 개론의 계산 문제가 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그때 제 과목에서 3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한 문제 맞고 2문제 틀렸을 거예요. 아마 계산 문제 2문제에 뭐 이상한 문제 1문제에 또 하나는 맞아야 되는데 틀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하는 과목에서 내가 4개 틀렸으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근데 그때 민법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민법 80 몇 점 맞고 나왔어요. 그랬었어요, 실제로. 제가 그때 민법을 65 맞았고, 개론이 55 맞았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턱걸이였죠. 근데 그때 워낙 어렵게 나와가지고, 뭡니까, 좀 이게 받아준 게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좀, 이게 1차는 좀 여유있게 좀, 한 2, 3개 여유있게 합격을 했는데, 뭐 때문에 2차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2차에서 공시세법 때문에. 공시세법이 거의 과락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때 그 15회 때를 보면 15회 때 그 공부했던 예상치 있죠. 예상치와 전혀 틀리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예측을 했었어요. 예측을 한 게 그 출제위원을 개인적으로 좀 알거든요. 지금은 출제위원 알아가지고 안 돼요. 그때는 출제위원이 선정해가지고 다 했었는데 15회 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출제위원들이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뚝딱뚝딱 출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틀려집니다. 출제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 또 따로 있어요. 별도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15회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갈라놨는데 옛날에는 출제위원들이 지가 출제해가지고 자기 것들 이렇게 뚝딱거려가지고 조정해가지고 해서 이게 했는데 그 출제위원 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시험이 이번에 좀 어렵게 나오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예측한 보고보다 더 어렵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요번 그 26개 시험도 보면 예측치에서 보면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시험이 문제예요. 아까 이게 저 오리엔테이션 잠깐 와가지고 하면서 제 가기 전에 누군가가 좀 물어본 것 같은데 요번 시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험이 좀 쉬웠어요.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어려웠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요, 전반적으로는 쉬웠었어요. 특히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중개사법은 너무 쉬웠어요. 거의 만점짜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제 수강생 중에서 1개 틀렸다는 사람이 몇 명 있었고, 2개 틀렸다는 사람이 몇 명 있었으니까, 아직 만점자는 좀 못 봤어요. 만점 맞았습니다. 하고 전화 온 사람은 일단 없었어요. 없었는데, 23회 때, 중개사법이 쉬웠었어요. 23회 때 만점자가 나왔었습니다. 23회 때 제가 그 학원이 이제 문을 닫았는데 저쪽에 그 무실동 쪽에 법학원 거기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만점자가 전화 왔더라고요. 만점자가 그때 그 학원에서 2명 나왔었어요. 중개사법. 쉬웠어요. 쉬워가지고 뭐 만점자 나온 거지 뭐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워낙 쉬워가지고 그러니까 요번에 아마 사이클을 보면 보통 이제 23회를 기점으로 하면 22회와 21회가 있었거든요. 이게 21회, 22회가 난이도가 특히 22회 같은 난이도가 좀 높았었어요. 그러다가 중개사법이 23회 때 난이도 툭 떨어집니다. 확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만점자도 많이 나오고 자 그런데 24회 때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24회 때 2차 과목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중개사법이었어요. 24회 때 가장 어려웠어요. 그건 수강생 다 인정해요. 오히려 어떤 수강생분들은 공법에서 점수 나와가지고 중개사법을 갖다가 메꿔줬을 정도니까. 됐어요? 아직? 이게 배터리가 마이크는 잘 되는데? 이게 지금 처음으로 다 가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네. 그러니까 이렇게 24회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그때 완전 다들 기절했습니다. 진짜로 중개사법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워낙 지랄같이 좀 강의를 좀 해요. 나중에 아마 기절할 거예요. 아마 제가
문제는 무지하게 어렵게 냅니다. 백선 문제 특강 같은 거 하면 저는 원래 백선 문제 이제 마지막 특강 같은 거 하거든요. 1번부터 100번까지를 다음 중 옳은 것으로 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때 상당히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다가 25회 때 난이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26회 때 요번에 난이도가 확 떨어졌어요. 그냥 딱 보니까 결국은 결론이, 제가 말하는 결론이 뻔히 나오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아마 중개사법이 좀 어렵게 나오지 않느냐. 이게 횟수가 딱 사이클이 나와요, 사이클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20회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쉬웠던 건 19회 때가 난이도가 쉬웠었어요. 난이도가 19회 때가 23회 보다는 좀 그랬지만 난이도가 좀 쉬웠거든요. 자, 그 난이도가 20회 때 쉬웠다가 20회, 21회 어려웠다가 다시 23회 떨어졌다가 24, 25 했다가 요번에 중개사법은 누구나 봐도 좀 쉽다는 느낌을 들었을 정도로 요번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작년에도 이제 올해 26회 데뷔 때도 저는 그냥 난이도 상관없이 강의를 했어요. 난이도 상관없이 치고들어 어렵게 강의를 문제를 갖다가 풀어냈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든 여러분들이 공부는 할 때 너무 쉽게 공부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발 휩쓸리지 마세요. 요번에 그 뭐 학원에서는 제가 그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해도 왜 이렇게 부리로 휩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에 또 되냐면 기출문제 뭐가 또 필이 꽂혀가지고 기출문제를 갖다가 거기다가만 올인을 하는 거예요. 특히 1차가 뭐 기출문제 올인하면 안 돼요. 봐줘야 돼요. 물론 기출문제 한번 봐줘야지만 됩니다. 봐줘야 되는데 기출문제 올인을 하죠.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이게 출제를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기출문제에 자꾸 올인을 하게 돼요. 출제자가 2명입니다. 각 과목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민법하면 민법 출제자가 출제위원이 2명이 들어가요. 그럼 2명이서 몇 문제를 출제하냐면 80문제를 출제해요. 그럼 80문제를 출제를 하면 2명이면 몇 문제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한 명이서 2명인데요. 2명에서 1명이 몇 문제 출제하냐면 80문제 출제하거든요. 그러면 합치면 한 과목당 160문제가 출제되죠. 160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던져주냐면 그 이제 뭡니까? 선정 검토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호텔에서 합숙을 합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강의 완전히 접으면 출제위원은 몰라도 선정 검토위원에 한번 들어갈까 지금 줄대놓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학원 강의 경력이 있으면 3년인가 못 들어가요. 완전 끝나고 나서부터. 이쪽 계통은 못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어쨌든 이 160문제를 가지고 일단 검토위원이 선정 검토위원이 검토를 합니다. 선정해가지고 몇 문제를 하면 40문제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출제위원들이 80문제 출제한 것 중에서 기출문제 유형 2차적으로 빼요. 출제위원들이라고 다 신입니까? 다 기출문제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정 검토위원들이 옆에서 닦아가지고 기출문제랑 똑같은 것들 이제 다 뺍니다. 싹 다 골라내요. 과목별로. 골라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기출문제도 나와요.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안 나오죠. 약간씩 틀고 변형해서 나오지 작년 기출문제, 재작년 기출문제가 오리지널 똑같은 문제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비슷하게 유형은 나오죠. 그래서 보통 기출문제 유형으로서 비슷하게 나오는 유형들이 보통 한 5문제 이내입니다. 나머지는 보통 거의 다 새로 만든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출제위원들이 중개사법
중개사법이 아니라 그 공인중개사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를 갖다가 많이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민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뭐 법무사 문제라든가 무슨 문제든 여러 가지 그 유형의 문제를 기출 문제를 많이 이게 중개사법 문제, 공인중개사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쪽의 문제를 많이 풀어주는 선생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풀어주냐면 공인중개사 기출이 아닌 다른 기출에서 응용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기출에 올인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 편협해지고 폭이 좁아버립니다. 좁아버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되 기출문제 공부를 하되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내용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라 공부하라 했어요? 예, 기본서를. 예. 혹시 이전에 공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그냥 처음 공부하시는 분 그냥 지금 들으세요. 기본서 읽으라 소리 일단 들어보셨어요? 공부할 때. 들어보셨죠? 선생님들 아마 그런 소리 했을 거예요. 아마. 기본서 읽어라. 이게 가장 좋은 것이 기본서입니다. 그렇게 읽고 나면요. 나중에 한 3번 정도 읽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 공인중개사법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보면 이런 유형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 그런 스타일을 갖다가 여러분이 잘 보시고 올해는 어떤 과목이 쉽게 나올 거다. 올해는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 거다.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기본적인 틀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일단은 충분히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한 뭐 공부하는 방법 그냥 한번 알려드리죠. 기왕 이 기회 때 기회가 여기에니까 그냥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딴 얘기보다는 이제 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으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들으세요. 제가 나중에 이걸 듣고 다시 1월달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월달부터 책을 읽으라고 그랬죠. 지금은 뭐 하라 그랬어요? 지금은 용어에 좀 치중하라 그랬죠. 자, 지금은 용어에 치중하고, 자, 1월달과 2월달, 그 다음에 3월달과 4월달, 그리고 5월달과 6월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진도가 이렇게 나가죠? 진도가. 자, 1, 2월달, 3, 4월달, 5, 6월달 이렇게 나가면 7, 8월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7월달과 8월달이 문제풀이죠? 대부분 이렇게 나갑니다. 문제풀이 나가고 9월달에 동요모국에서 보고 그다음에 10월달에 대충 뭡니까 특강 같은 거 하고 뭐 이래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1월과 1월, 2월 자 2개월입니다. 일단은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첫 번째를 얘기합니다. 자, 한 과목을 잡으세요. 자, 이제 이거는 공부를 어느 정도 이제 한 분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한 과목. 올해는 자 1월 달에는 예를 들어서 민법을 잡는다. 자, 민법 읽어요. 언제 읽는 거예요? 수업 시간 끝나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수업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 이제 수업 끝나면 뭘 읽어라? 민법 읽어라. 그럼 민법을 하루에 몇 페이지 읽느냐? 20페이지를 읽는다고 목표로 잡아보세요. 처음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처음으로 이제 교재를 읽으시는 분들은요, 20페이지? 그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막상 읽어보세요. 20페이지 진도 나가기 무지하게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 민법 교재가요, 아마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대충 알 것 같아요. 총 페이지가 한 700페이지 넘을 겁니다. 총 페이지가.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일단 다 보세요. 문제 보지 마세요. 좀 공부했다고 문제 푸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진도 하나도 못 나가요.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문제를 싹 빼면
700페이지를 기준으로 했을 땐 약 한 500페이지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500페이지 정도 나와요. 뭐 다 빼고요? 네, 문제 다 빼고. 문제 다 빼고 해서 500페이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하루에 20페이지 읽어보세요. 그럼 한 달 30일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럼 충분히 한 달 만에 봐요. 분명히 봐요. 분명히 보는데 여러분들이 왜 못 보느냐? 선생님이 책 읽으라고, 교재 읽으라고 확인해서 탁 펴서 읽는데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자,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루에 20페이지 있는데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정독을 해야 될까요? 통독을 해야 될까요? 정독, 통독. 예. 오, 잘하시네요. 너무너무 잘하신다. 정독은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이거. 왜? 무슨 소리인지 뭐 알아야지 뭐 정독을 하죠. 자, 아무 생각 없이 읽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셔야 돼요. 내가 이 안에 있던 거를 다 안다고, 알려고 하면서 읽으면요, 절대로 못 읽어요. 그러니까 통독을 해서 하루에 20페이지, 내일 또 20페이지, 모레 20페이지, 20페이지 쭉 읽어나세요. 읽어나가다 보면 한 달이 딱 채워집니다. 아마 뒤로 가면 속도가 조금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읽은 부분들이 뒤에 조금씩은 어디서 본 것 같은 내용이 나와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한 달 동안 자 읽어요. 그러면 2월 달에는 그럼 뭐 읽어야 돼요? 그러면요? 네, 개론을 읽어야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교재를 읽어요. 자, 근데 그 안에 있는 뭐 도표들이 있어요. 그런 거 쭉 한번 훑어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무슨 이론 같은 거 있죠? 그림 있죠? 다 한 번씩 보셔야 돼요. 그림이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뭐 선형 이론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 동심원 이론 이런 거 있죠? 왜? 그런 이론들, 그림들 한 번씩 다 훑어보고, 아, 이런 게 무슨 그림이구나. 다 훑어보면서 20페이지씩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충분히 한 달 만에 읽습니다. 읽어요, 충분히. 자, 그러면 이제 11월 달부터, 11월 때부터 공부하셨던 분들은 11월 달 용어를 갖다가 지금 또 들으셨을 거고, 1월 달과 2월 달 수업 들었죠? 수업 듣고 스스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읽었죠? 그럼 결국은 11월 달은 일단 뺀다 하더라도 1월 달에 수업 한 번 듣고 읽었습니다. 그럼 공부 몇 번 한 거예요? 2번 한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어쨌든 2번 한 겁니다. 그러면 3월 달에 다시 읽어요. 자, 그러면 3월 달에 다시 읽죠. 그러면 페이지 수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자, 30페이지로 한번 보죠. 돼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자, 그러면 30페이지 읽죠. 그럼 한 달 남죠? 남아요. 이때부터 뭐 해야 되냐면 공법 해야 돼요. 남는 시간에 공법을 해줘야 돼요. 1,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3월 달부터 공법에 좀 치중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30페이지 읽고 쭈르륵 해서 남는 시간에 공법하고, 자, 4월 달에 또 있습니다. 4월 달에는 뭐예요? 개론 읽어야죠? 개론 또 30페이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면, 자, 일단은 공부 2번 했고, 여러분들 스스로 책 2번 읽었어요. 그러면 2번 읽었으니까, 이제는 5월 달에 갑니다. 그러면, 이거 개론. 민법 개론. 남은 시간 공법하고요. 1차 같이 공법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5월 달에 보면, 여러분들 몇 페이지일 것 같아요? 네, 50페이지 읽어요. 실제로 읽어요. 그러면 50페이지씩 읽으면 일주일 좀 더 투자하면 한 과목 되죠. 그렇죠. 한 10일 정도 되면, 예, 되죠. 자, 그러면 10일 한 과목 됐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5월 달에는요, 2권을 한꺼번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민법 읽고, 그 다음에 10일 뒤에 또 뭐 읽고? 개론 읽고. 자,
이렇게 개론 마찬가지로 50페이지씩 읽어나가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시면 충분히 어떻게 해요?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실제로 해보신 분들만 대답이 나와요. 제가 얘기한 거 맞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읽으신 분들이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요. 공부할 때 또 하나 아주 나쁜 습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읽으라 그랬습니다. 100페이지 딱 넘어가니까 앞에 하나도 기억 안 나거든요. 또 도돌이 합니다. 싹 되돌아요. 읽어나갑니다. 까먹거든요. 또 읽어요. 그럼 민법 같은 경우는 요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 사이에 뭐가 있죠? 예, 그렇죠. 총칙만 있죠. 그럼 총칙 문제 했다 다시 반복하고 몇 번 하다 보면 서서히 어떻게 돼요? 서서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공부하기 싫어서요. 어떤 분들은 이 공부하다가 기본서를 푹 찢었어요. 어떻게 보니까 기본서 잘 찢겨져 있어. 그럼 왜 찢었냐고 열받아가 찢었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 사람 있어요. 공부하다가 열받아가 찢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머릿속에 분명히 나는 뭐 했는데 입력을 시켰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공부할 때 기억이 안 난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공부할 때.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여러분들 공부할 때 반복, 뭐 하라? 반복하라. 반복을 잊어버리면 또 하고, 잊어버리면 또 하고, 잊어버리면 또 하고. 반복 외에는 학습이 없습니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암기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암기하지 말라고 제가 제 과목도 사실은 암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됐어요? 이제 중개사법도 다른 사람은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그럽니다. 암기를 위주로 공부해서는요, 나중에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암기하지 말고 뭐 하라? 계속 반복하라. 그래서, 자, 이제 요까지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자, 고쳐졌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교재를 읽어라. 그래서 만약에 이 읽는 방법을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필요한 부분이 계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공부하는 그 카운슬링을 조금 받으시면 저라고 이렇게 잘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갖다가 조금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나중에 이제 카운슬링 하면서 상담 조금 받아보시면 공부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마 좀 부담이 덜 가면서 공부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일단 봅시다. 제가 요거를 갖다가 설명드렸는데, 자, 중계란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중계란, 이게 뭐였다? 결국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자, 요까지는 제가 얘기했었죠? 아까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소개 알선이다. 그럼 이 법상의 중계는 뭐냐? 자,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어? 중계란 뭐라 그랬죠?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리고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하는 거? 예. 알선, 저 위에도 이 알선이라는 용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행위를 알선하는 거다. 자, 일반적인 중개는, 자, 국어사전적 개념으로는 뭐 하는 거다?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남자, 여자 소개시켜주는 건 뭐래요? 중개라고 그랬죠? 남자, 여자 소개시켜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그런 용어 몇 번 쓸 겁니다. 혼인중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느 분이 얘기했죠? 저기 원주역 앞에도 있죠. 직업 소개 있죠. 그럼 직업 중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중개는 결국 소개다. 그럼 일반적인 큰 테두리 내에서는 자, 중개를 소개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법에서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를 소개시켜 주는 거, 교환을 소개시켜 주는 거, 임대차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자, 매매 아시죠? 아니, 지금은 잘 알죠. 제가 옛날에 2000년도 초반 때는 매매 이러면 자, 이 매매는 앞에 매자와 이 뒤에 매자 팔고 사는 거다. 교환은 서로 맞바꾸는 자자.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 그러고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 그러고 이것까지 다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욕 들어먹어요. 우리는 뭘로 보냐 그래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한테 공부를 사실 안 해도 지금은 어느 정도 알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파는 사람을 뭐라 그러고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다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뭐 지금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자, 매매, 교환 서로 맞바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그것을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것을 뭘 한다? 중개라. 그럼 이 법에서 중개는 폭을 좁혀놨어요. 자, 남자 여자 소개시켜주는 것이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중개냐? 중개 대상물을 알선하는 거예요. 자, 중개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용어인데 여기서는요. 그럼 중개 대상물이 뭐냐? 중개 대상물이 뭐예요? 자, 이거는 저한테 뭐 물어보면 안 되지. 처음이니까. 네, 뭐 물어보면 안 되고. 자,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목이라는 것이 있고요. 광업재단과 자, 그 다음에 또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자,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자, 토지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 잘 아시죠? 뭔지 땅, 건물 알고 계실 거예요. 임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무를 등기를 하면 임목이 돼요. 그러니까 나무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산에 있는 나무를 묶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이걸 통째로 해서 묶어가지고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 임목이라는 하나의 부동산을 취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광업재단과 공장재단, 이게 뭐냐면 광업은 뭐예요? 광산이죠. 뭐 간단하게 공장만 예를 든다면 공장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밑에 공장 용지가 있고요. 이 안에는 공장 안에 있는 기계 기구들 있죠.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가지고요. 이걸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공장 자체, 그 안에 있는 공장 건물, 공장 토지, 공장 용지 있죠? 그 안에 있는 그 기계들 있죠? 그걸 몽창 묶어요.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이거를 등기를 하면 하나의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게 또 부동산을 취급해요. 바로 이게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이라는 건데, 자, 5가지가 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는 중개대상물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뒤에 것은 신경은 안 쓰고, 자, 일단은 나중에 이제 중개대상물로서 이제 공부할 때 한번 보고요. 자, 쉽게 얘기하면 토지 건물 한번 보죠. 자,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뭐 하면 소개시켜 주는 거죠. 토지, 땅을 매매를 하는 것을 뭐 한다? 알선한다. 이게 뭐예요? 중개죠. 자, 그러면 보죠. A하고 B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A는 땅을 파는 사람이에요. 매도인이고 얘는 매수인이다. 그러면 자, A와 B가 자, 이제 용어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A와 B가 A가 나 땅 팔겠다 그러면 B가 그건 내가 사겠다. 그래서 A와 B가 팔고 사는 것을 하죠. 팔고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매매라 그러죠. 그걸 폭을 좀 넓히면 자,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있죠.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래한다고 표현해요. 자, 그럼 A와 B 사이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네들끼리 알면 나 이거 뭐 1억에 팔겠다. 그럼 내가 이거 사겠다. 직접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누구한테? 갑에게 쫓아오는 겁니다. 갑에게 쫓아가지고 나 땅 얼마에 팔 거니까.
이렇게 팔 거니까 요거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한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팔아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면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파는 걸 뭐라고 그러고요? 매도라 그러죠. 매도를 파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탁하죠. 부탁하는 걸, 자, 얘가 얘한테 부탁하면 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느냐? 의뢰를 한다 그래요. 하는 것을 뭐 한다? 부탁, 의뢰한다. 그러니까 얘는 매도를 의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가 매물을 어떻게 접수해 놨죠? 그러면 B를 보죠. B 입장에서 보면 나 땅 하나 살 게 있어요. 그러면 애가 땅이 가지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 쫓아가서 나 그 땅 살게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B한테 쫓아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한다? 나 땅 하나 살 거니까 팔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그러는 거죠. 그러면 B는 갑에게 뭐 한 거예요? 매수를 뭐 한 거죠?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A와 B 사람을 의뢰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사람을 표시할 때는. 자, 그러면 갑이 양쪽을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다? 이 양쪽을 소개시켜주죠. 자, 소개를 하면 이 소개가 뭐가 되는 거? 바로 중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남자여자 소개시켜주는 것을 혼인중개라고 그랬고 직업 소개시켜주는 것을 직업중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부동산은 이게 뭐냐? 바로 부동산 중개겠죠. 바로 공인중개사법은 요 부동산 중개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개란 결국은 토지 건물이 뭐예요? 대표적인 부동산이죠. 뭐 부동산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부동산이가 뭔지는. 그럼 결국은 요 중개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다? 부동산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이 중개는요. 다른 중개 배우는 거 아닙니다. 남자 여자 소개시켜놓은 중개 배우는 거 아니고 직업 중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중개를 배우는 거? 부동산 중개.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중에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만을 중개라고 하는 거예요.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볼까요? 중개 대상물이 뭐라 그랬죠? 이 법에서 뭐라고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정재단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법에서 정한 중개 대상물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가 아닌 거가 뭐 있을까요? 뭐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무 대비죠. 요즘 많이 나온 무 배추 한번 해볼까요? 자, 무. 저 밖에 나가면 무 지금 무 다 뽑았다. 요즘 배추도 뽑죠. 자, 배추 한번 해보죠. 배추. 자, 그럼 배추를 파는 것을, 자, 얘가 가지고 있는 배추를 얘한테 파는 것을 얘가 알선했습니다. 모두 알선할 수도 있죠. 얘가 배추밭 있어요. 얘가 배추 살려고 그래요. 이거 알선할 수 있죠. 배추 팔고 사는 거. 이거. 자, 얘 가지고 있는 배추를 얘한테 파는 것을 얘가 중개를 해줬습니다. 자, 이 법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 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배운 법이 무슨 법이에요? 예, 공인중개사법이죠? 자, 오늘 배우는 법, 오늘 과목이 뭐다? 공인중개사법. 자, 이 법, 제가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결국 공인중개사법 적용된 중개는 뭐에 대한 것만? 요거에 대한 알선만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상의 중개는 결국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만을 얘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요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나중에 요거 갖고 이제 다시 한번 다른 예를 들어가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남자 여자 중개 주는 거, 직업 중개 주는 거 여기서 배우는 거 아니죠? 여기서는 뭘 배우는 거? 중개 대상물 요거에 대한 알선하는 거, 요거를 배우는 거죠. 바로 요게 이 법상의 중개다. 자, 그래서 중개란 뭐에 대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을 얘기한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관리되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개라는 것은 이 법에서는 뭘 소개시켜주는 거다? 이 5가지를 소개시켜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개에 대한 개념은 당연히 소개라는 개념은 기초적으로 알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본다. 자, 그럼 두 번째 용어죠. 이건 뭐예요? 공인중개사네요. 뭐라고 되어 있죠? 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사람을 뭐라 그러고요? 공인중개사라 그러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되겠죠. 자, 뭐 그거는 간단하니까 한번 보고요. 자, 중개업이라는 개념을 잠깐 볼까요? 자, 중개업. 자, 중개업이란 업자가 들어갔죠. 업 하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될까요? 예, 직업을 생각해도 되지만 또 하나 간단하게 장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기초 강의 때 계속 강조하는 게 업하면 뭐를 생각하라? 장사를 생각하라. 장사하는 거. 자, 그러면 중개업이란 이때 중개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 중개업이었죠? 이때 중개는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해 알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요거에 대한 소개시켜주는 뭐 하는 거? 업하는 거, 장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왔다? 소위 말하는 그렇죠. 누가 얘기했어요? 장사꾼 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지금. 장사꾼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하는 장사꾼?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장사꾼 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이 얘기했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했다가 만사옥해야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결국 관건은 뭐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 장사하는 거라 그랬죠. 장사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을 잘 벌 수 있느냐 못 버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업하면 여러분들이 뭐를 머릿속에 기억하라? 장사를 기억하라. 자, 그럼 이제 업이는 장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선 또 뭐라고 떠들었냐? 프린트물을 보면 뭐라고 됐어요? 다른 사람의 뭐에 대해서? 예, 을에 의해서 일정한 뭐를 받고? 예,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중개를 어떻게 한다? 예, 업으로 행하는 거 됐죠. 일단은 중개라고 한다면요. 남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야, 너 땅 하나 사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부터. 예, 의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부터. 이거 팔아주세요. 그 다음에 또 사주세요. 의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의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돈 받아야 돼요. 보수. 돈을 안 받고 하면요. 소위 말하면 무료죠? 무료는 장사예요, 장사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 제가 업이라는 개념을 하면서 업은 뭐 하는 거다? 장사하는 거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무료급식하는 데 있죠? 예. 그럼 그 사람, 무료급식하는 뭐 단체 있죠? 그 사람들 세무서 쫓아가서 너네들 밥 장사했으니까 돈 내놔라. 세금 내놔라 소리 안 하죠? 왜요? 예, 그거는 무료이기 때문인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사업하는 게 아니죠.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은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게 아니죠. 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는 상태라면 뭐가 아니다? 장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또 장사 여건으로서는 또 뭐 했냐? 계속해야 돼요. 자, 여기 중개를 뭐 한다? 예, 업에는요,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계속적, 그 다음에 반복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적, 반복적. 자, 계속해야 된다. 어쩌다가 한 번 한 것은 장사다, 장사 아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가끔 여러분들 그거 하죠? 바잘 같은 거 하죠, 왜?
해보신 분 계시죠? 그럼 이렇게 내 거 이렇게 갖다 팝니다. 근데 세무서 쫓아가지고 당신 사업했으니까 뭐 세금 내라 소리 안 해요. 왜냐? 바자회는 계속하는 게 아니죠. 그거를 만약에 계속한다면 이거는 세금을 부과해요. 그래서 요즘 뭐 돈이 없어서 그런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그 정기적인 바자회는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래가지고선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럼 정기적인 바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계속하는 거죠. 그럴 때는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업은 계속하지 않으면 이건 뭐가 아니다? 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장사 요건 두 가지. 이건 업은 뭐라 그랬죠? 장사라 그랬고 장사 요건 두 가지 뭐다? 돈 받아야 된다. 보수 받아야 되죠? 그다음 뭐 해야 돼요? 계속해야 된다.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만 업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뭐 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죠. 그럼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뭐가 돼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 조금만 더 하죠.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더 하죠. 자, 개업공개사. 자, 일단은 뭐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 뭐 하게 된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장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개업공개사 된다. 그럼 개업공개사 용어정의가 뭐죠? 그러면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이 법에서 어떻게 된 자를 얘기하는 거? 개설 등록한 자. 자,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뭐라 한다? 공인중개사 중에서 개업한 공인중개사라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한다?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한 자.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소위 말하는 뭐가 되냐면 무등록업자가 돼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자, 이 등록과 관련된 부분이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청에 내가 뭘 하겠다라고 신고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요. 내가 뭘 하겠다라고 등록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해서 허가를 봐야 되는 사업이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게 뭐예요? 신고업종, 등록업종, 허가업종 이렇게들 많이 표현하죠. 자, 그런데 이거는 행정관청에서 단속, 그러니까 이 업종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자, 혹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고한 업종 뭔지 아세요? 관청에 신고하고 하는 업종. 뭐 있을까요? 관청에 신고하고 하는 업종. 많이 있는데. 노래방이 허가업종 아닌가요? 허가업종이죠? 노래방은 제가 알기로 허가업종을 알고 있는데. 많이 가는 데 있잖아요. 식당, 요식업. 식당 가면 여러분들이 그 벽면에 이렇게 영업신고증이라는 게 하나 걸려있을걸요? 여러분이 한번 신경 쓰면서 나중에 식당 가서 보세요. 이렇게 보면 영업신고증이라는 게 하나 걸려있어요. 이건 신고는 업종이에요. 자, 등록업종. 신고업종은요,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는 업종들 있죠? 이런 것들을 신고업종으로 많이 해놔요. 등록업종은, 이거는 이제 신고업종보다는 좀 강화된 것으로 문제가 조금 발생될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자, 개업공개사 어떤 사람이라서 다시 한번.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네, 등록. 중개업도 하나의 등록업종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학원 있죠? 학원도 뭐냐면 등록업종이에요. 그래서 등록업종은 신고업종보다는 좀 강화된, 규제가 좀 강화된 거고, 가장 규제가 강한 것이 뭐예요? 허가업종이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금방 있던 노래방, 술집 이런 거, 단란주점, 건축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저 공무원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가장 비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예요? 일어나는 이게 허가업종에서만 일어나죠. 자, 이게 가장 강화가 된 부분이다.
규제가 강한 부분.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을 해서는 뭐 해야 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 자, 등록하고 나서 중개업하면 적법한 행위고요.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면 무등록업자라서 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등록한 자를 뭐라 그런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명의로 등록한 사람이죠. 일명 누구예요? 이 사람은 개공, 줄여서 개공이라 그러고, 일명 여기서는 사장이라 그러죠. 자, 여러분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이제 장 사장님, 박 사장님 그러죠. 이제 사장입니다.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뭐 있죠? 소속 공인 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 중개보조원이 있었다. 자, 소속공개사는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물에 용어 정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누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자,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인중개사 명칭 있죠? 근데 자격증 있으면서 내가 사장으로서 등록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등록하면 개업공개사죠. 근데 얘는 등록 안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밑으로 취직한 사람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그 취직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고요? 소속공개사. 근데 개업공개 소속됐다는 게 취직한 거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그러면 수행한다는 건 뭐죠? 수행한다는 것은 직접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소속 공인중개사 되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확인설명서 이런 것을 직접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업무를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밑에 취직했으니까 시키는 일을 해야죠. 보조도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중개보조는 자 용어정의가 어떻게 됐죠? 용어정의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렇죠. 자격증이 없다는 얘기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사 업무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단순한 업무를 뭐하는 자? 보조하는 자랬죠. 그러니까 얘는 자격증, 중개보조는 자격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죠. 자격증 없이 취직해가지고 단순하게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속공개사와 중개보조원 둘 다 직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원인데 그 직원 중에서 소속공개사는 뭐고 자격증 취득한 소속공개사고 중개보조는 자격증 없이 취득한 사람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일단 용어 정의를 간단하게만 보고요. 지금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뒤에 한번 보세요.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뒤에 보면 지문 연습하는 거 있죠? 한번 볼까요? 자, 요것만 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자격 취소된 자는 몇 년간 시험을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3년이죠? 예. 그 다음 부정예자는요? 예. 3년은 받겠네요. 자, 3번은 좀 어려워요.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험에 합격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자, 지금 프린트물을 잘 보세요. 다시 1페이지, 그 뒤 1페이지를 보세요. 1페이지. 거기 보면 그 1페이지 있죠? 1페이지.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이제 원칙적 시험 시행관과 예외적 시험 시행 이렇게 나오죠? 그럼 원래는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가 시행하는 시험? 그렇죠.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 이렇게 해주면 이게 맞는 거죠. 자, 3번.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시험은 매년, 그렇죠. 1회 이상. 매년 시행한다. 그럼 틀린 거죠. 자, 수업 시간에 보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 수업 시간 딱 끝나면 나중에 뭐 잡아야 돼요? 1차 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중개란
법 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기한 임대차 그 밖에 권리듯이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 어려운 문장입니다. OX? 왜요? 예. 자, 중개는요, 다시 한번입니다. 중개는 이 사람이 A와 B를 뭐 하는 거예요? 소개시켜 주는 거죠. 갑이 A의 물건을 사거나 매매하는 것이 아니죠. 팔거나 이렇게 알선하는 것이지. 자, 문구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뭐가 빠진 것 같다? 알선이 빠진 것 같죠. 알선하는 것. 자, 지금 여기 저기 지문 연습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여기 목숨 걸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6번에 공인중개사람 위법에 의한 공개사의 응시한 자를 말한다. 자,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된 거죠. 자격을 취득한 자. 그다음에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까다로운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업. 그래서 자, 중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뭘 받고? 보수 받고 중개를 어떻게 한다? 업. 이렇게 된 거죠. 업.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란 이 부분에서 공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개업공개사 누구였죠?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서 뭐 한 자? 예, 여기 이렇게 보니까 등록한 자리죠.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람은 개업공개사 또는 소속된 자로서 중개물을 수행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뭔가 하나 빠진 듯한 느낌. 자, 소속공개사람은 개업공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죠? 네. 이거를 지겹게 나중에 이제 눈에 보일 때까지 연습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또 중개보전이라면 공인중개사 인자로서 개업공개 소속자 중개란 사람은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그랬죠? 첫 번째 줄, 거기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렇게 되어주면 되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나마 제가 쉽게 문장을 좀 내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는요, 지금 저는 쉽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어렵지 모르겠지만, 한 글자 딱 하나 빼놓고 틀렸다고 나중에 나옵니다. 그 이제 그런 연습을, 자, 지금은 지문 연습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그랬죠? 지금은 이해하고 문구를 갖다가 정리하고 하는 용어를 갖다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오늘은 어쨌든 자, 첫 번째